네, 저는 발표 제목을 이 AI가 우리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전트한, 정말로 긴급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지금 AI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AI가 과연 통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45년도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AI가 태어나서 인간이 우주를 지배하게끔 잠자는 우주를 깨울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바시스, 지난번에 알파고로 유명해진 하바시스, 그 다음에 샘 얼츠만,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규제 쪽에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왼쪽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일론 머스크, 우리가 악마를 불러들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40여 년 전에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 사회를 파고들고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 미래학자들이 이 인터넷과 컴퓨터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토피아가 올 것이다,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 둘로 나눠져서 미래학자들이 논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낙관론자들은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주로 막시스트들이었습니다만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지듯이 정보수단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요새 얘기하라고 하면 디지털 디바이드죠. 이런 것이 있어서 디스토피아, 계속 그런 불평등이 증가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1인 1방송국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방송국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오므로 사람들이 정치적인 참여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자기의 힘이, 임파워먼트가 생겨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컴퓨토피아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다, 감시, 서베일런스,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워낙 그 독재자들이 이 컴퓨터를 장악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민주적인 참여는 없어질 것이다, 디스토피아를 얘기해놨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좀 뻔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맞았다 틀렸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였다는 걸 그 당시 시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알다시피 온라인 교육이 퍼짐에 따라서 창조적인 교육, 창의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갈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포르노그래피가 어린아이들을 장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파괴되고 소셜 스킬이 없어지고 소셜 스킬을 발달을 못 시킨다는 거죠. 문화 쪽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해만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 쪽에서는 글로벌 칼처하고 로컬 칼처가 잘 하모니어스하게 발전할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디스토피아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리우드 문화가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는 할리우드에 종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어느 쪽이 맞았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BTS하고 한류를 생각하면은 문화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디스토피아가 틀렸죠, 확실히. 그러면 후 베네핏,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는 섞여 있죠. 디모크라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오늘 제가 발표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모크라시는 페이크 뉴스와 오피니언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여론의 양극화 때문에 공동체 분열로 가고 있다. 최근에 오염수 사건 보십시오.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 트럼프는 어떻게 돼 있었죠? 친트럼프, 반트럼프. 그 다음에 브렉시트는 어떻게 됐었죠? 브렉시트 찬성, 반대. 다 폴라라이즈 돼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원인은 무엇이고 여기에 AI가 가미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 오늘 주제 발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이 책을 보면서 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 도서관 가서 카드 카탈로그를 찾아서 책이 어디인지 스택에 가서 하루 종일 뒤져서 찾아서 복사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는 복사하고 그 다음에 5일을 공부했습니다. 6일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거 다 좋죠. AI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점 엄청나게 많죠. 근데 부정적인 게 뭘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양날의 검이다. 어떤 검이냐? 저는 여기에 이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책 제목입니다. Weapons of Math Destruction. Mathematical Destruction. 예를 들어서 지금 링크드인에 돌아다니고 있는 AI 헌터. 이 AI 헌터는 바이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 종교, 아니면 인종 바이어스가 있겠죠? 미국에서 재범 확률을 계산해서 사람들을 가석방을 시키는데 이것도 AI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공개를 안 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도 또 대학 입학 원서를 내도 AI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디스트럭션, 그게 Weapons of Destruction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 Battles of Story. 이야기 전쟁은 이미 우리들에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보가 많아지면은 정보는 자기 자신의 정보가 채택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세이셔널 해야 되죠. 컨트로버셜 해야 되죠.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경쟁을 하는데 어텐션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어텐션을 받기 위한 경쟁이 우리에게 배틀 오브 스토리스, 스토리들, 진리의 경쟁이 아니라 스토리의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면은 콘텐츠가 추천돼 올라오잖아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도 AI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클릭을 할지를 얘네들이 AI 가지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클릭을 할지를 지금 예측하는 게 지금도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만을 제공하니까 서로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학자가 보기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엮어주고 있는 근본 원리가 현대사회에 와서는 여기 써 있는 크로스 커팅 소셜 서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셜 서클들이 크로스 컷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1, 2, 3, 4, 5번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단이 A, B, C, D 4개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라는 사람은 A, C, D 그룹에 속했고 3번이라는 사람도 A, C, D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이 3이라는 강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로스 커팅 소셜 서클스가 제공하고 있는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소셜 인테그레이션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아까 얘기했지만 배틀 오브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필터 버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게 항상 같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갈라지는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이슈가 와도 똑같이 갈라져요. 양평고속도로 일로 갈라지죠. 모든 이슈가 와도 똑같은 데로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커뮤니티가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1990년대 US 컨그레스에서의 보트였습니다. 빨간색이 찬성이고 파란색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이 리퍼블리칸이고 이쪽 그룹이 데모크라틱. 근데 여기에서는 노동법에 관해서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럼 갈라지면 에러가 생기죠. 저쪽에 있는 진영에서도 찬성을 하고 이쪽에 있는 진영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다음번 이슈는 이거는 총기 관련 법안인데 총기 관련 법안에서는 갈라지는 축이 달라졌죠. 방향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갈라지고 한 번은 절로 갈라지고 그러면 항상 같이 갈라질 때하고 크로스 커팅할 때하고 조과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네트 보팅입니다. 상원의원들의 보팅이에요.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투표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벌어지고 있죠. 최근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일반 보터들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의 성향도 94년, 2004, 2017년까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AI 시스템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인포메이션 코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치, 정보 고치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도 한번 봅니다. 보수 성향 사이트에서 키워드가 있겠죠. 진보 성향 사이트에도 키워드가 있겠죠. 키워드의 중첩도가 5%가 안 됩니다. 맥시멈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의 중첩도라는 건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면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이슈들이니까. 근데 중첩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와이어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끊고 딴 데로 옮겨가기 너무 쉬운 겁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면은 끊고 옮겨간다. 이걸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색깔은 의견의 종류고 선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의견이 조금 다르면 끊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들여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의견 집단으로 분리되다가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보 고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기가 짠 실에 자기가 클릭하고 자기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행동에 자기가 짠 실에 갇히게 돼서 다른 정보는 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정보 고치의 문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예전에는 어텐션 이코노미, 그러니까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정보끼리 경쟁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자극적이 되면서 페이크 뉴스까지 가게 됐고, 이 과정은 놀랍게도 1984년이라는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야. 조지 오웰의 책에 이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태까지 Weapons of Mathematical Destruction은 Simple AI였다. 지금 Large Language Model이 의미하는 건 뭐냐? Simple AI는 Recommendation AI, 그러니까 정보를 추천하는 AI였었어요. 여러분들의 클릭 비헤이비어를 예측하는 AI였어요. 지금 Large Language Model은 뭡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AI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인포메이션 코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정보 고치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정보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건 뭔 얘기라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총선이 곧 다가오는데, 총선에서 이 챗GPT를 이용하거나 다른 AI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코쿤에다 공급을 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러분의 블로그에 가서 여러분의 성향을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의 딱 알맞는 이메일을 써서, 여러분을 설득한 이메일을 써서 너에게 보내라. 이걸 100만 개를 보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오토GPT라는, 오토GPT가 챗GPT에 물려 플러그인으로. 그럼 오토GPT가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자동으로. 근데 어떤 이메일이냐? 개인에게 딱 맞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텐션으로부터 인티머스로 바뀐다. 여태까지는 어텐션 경쟁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다 알맞는 아주 그냥 달콤한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기 시작할 거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뱀, 우리 AI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가능할지는 우리 논쟁에서 한번 좀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서베이인데 50% 이상의 과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서베이를 하냐면은 AI 개발자 회의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학자들한테. 그랬더니 10% 이상의 찬스로, 확률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AI 개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따 토론에서 뵙겠습니다.